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뉴저지 호보켄에서 발생한 통근 열차 충돌 사고에 따른 한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는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한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보컨역에서 열차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어제 오전 8시 45분. 속도를 줄이지 못해 탈선한 통근 열차 사고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로는 뉴저지 한인 거주 지역을 통과하는 NJ 트랜짓의 패스캑밸리 라인.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뉴욕 총영사관과 동포사회에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열차 사고 현장과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했던 박은임 뉴저지 한인 회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론 한인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치신 분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 채널로 그 한인 사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미국 교통 당국을 통해 한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한인 피해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미국 관계 당국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혹시 한국인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제가 아무것도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사고 열차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전방 카메라의 기록 장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발표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승객들은 열차가 종착역인 호보컨역에 진입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1차 TV 토론회의 트럼프 완패 선고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 2차 토론회 준비는 크리스티 주지사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TV 토론회는 오는 9일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완패 선고를 받은 트럼프 진영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상과 다르게 클린턴에게 별다른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완패한 것과 관련해 2차 TV 토론은 크리스티 주지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트럼프 이너서클에서 그에게 직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인데다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트럼프와 맞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캠프의 모든 이들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발탁에 동의하진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CNN에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 토론 여파로 민심이 돌아섰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대선 조기 투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소식도 트럼프 진영에는 악재입니다. 여기에 공화당 출신 전직 의원, 백악관 참모 출신 약 40명이 추가로 클린턴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트럼프는 기존 지지층 이탈이라는 이중고마저 떠안게 됐습니다. 한편 CNN이 입수한 트럼프 캠프 내부 전략 메모에는 폴라 존스, 제니퍼 플라워스, 모니카 루민스키 등 남편을 고소한 여성들을 파괴하려던 점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살균제 유해 성분 사태로 강제 회수된 아모레 퍼시픽 치약 11개 종 중 미국에서 유통된 치약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회수된 송염 치약 외에 메디안 치약인데요. 한편 한국에서는 메디안 치약 소비자들이 아모레 퍼시픽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28일 마켓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남가주를 비롯해 미국에서 일부 한인 마켓들의 자발적 제품 회수가 시작된 송염 치약 말고도 메디안 치약 제품들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리콜된 11종 치약 제품 중 남가주에서 송염이나 메디안 이름의 치약 제품 7개에서 8개 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11종 치약 제품이 한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살균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26일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CMIT와 MIT 두 물질은 환경부 지정 유독 물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첨가돼 피해자를 발생시킨 유독 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할 경우 급성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메디안 치약 등을 수년간 썼던 소비자들은 아모레 퍼시픽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황모 씨 등 14명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과 심상배 사장, 원료 공급사 미원 상사 사장, 손문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접수가 예년보다 앞당겨졌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10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날짜 변경에 혼선이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앞당겨졌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올해부터는 다음 달 1일을 기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일정 변경에 따라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인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현재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접수일 변경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청 준비를 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2년 전에 세금 보고했던 서류의 제출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은 2015년 세금 보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GPA 20 이상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학비 보조 제도입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지원하는 학교나 주에 따라 마감일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뉴저지주가 값비싼 주립대학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용에는 등록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픈 스위니 주 상원의장과 샌드라 커닝햄 주 상원 고등교육위원장이 함께하는 학비 경감을 위한 11개의 패키지 법안이 29일 발의됐습니다. 법안에는 등록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픈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학위 취득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드라 커닝햄 주 상원 고등교육위원장은 학위를 취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학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패키지의 일부라고 소개했습니다. 법안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준의 수업을 제공해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4년제 대학보다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3년을 수료한 후 4년제 대학을 1년 더 다니면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한편 주립대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때 할증료 부과가 금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할증료 부과에 대한 소송들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상소심 심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크레딧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뉴욕주 법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포함됐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3년 전 뉴욕 업주 5명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대금을 지급한 고객에게 할증료를 부과하는 소매업체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뉴욕주 법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맨하탄의 연방지법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법 시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 검찰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항소했고 맨하탄의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만장일치로 주 법의 합헌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한편 1984년 제정된 이 주 법은 크레딧 카드 결제에 대해 할증료를 부과하는 업체는 건당 최대 $500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 세입자의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렌트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덜어주는 보증보험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서비스는 예비 세입자의 부족한 크레딧과 적은 급여로 인한 렌트 체납에 대비한 보험 상품으로 건물주에게는 경제적 손실 위험을 덜어줍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예비 세입자의 연소득은 한 달 렌트의 최소 40배, 크레딧 점수는 700점 이상입니다. 이러한 소득과 크레딧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요구되는 보증인의 소득도 한 달 렌트의 80배가 돼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적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예비 세입자들을 위해 출시된 서비스가 보증보험입니다. 연간 렌트의 5%에서 7%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되며 보통 1년 아파트 리스 기간에 맞춰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수수료는 7%에서 10%로 조금 오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도 기본적인 크레딧 점수와 급여 또는 자산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시에서 렌트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보증보험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핫스팟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접속 장치인 핫스팟을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인터넷망이 없는 프리킨더가튼, 킨더가튼, 초중 고등학교 재학생 가정에 한해 뉴욕시 공립도서관에서 핫스팟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29일 시내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인터넷망이 조성돼 있지 않은 가정에 뉴욕시 공립도서관에서 핫스팟을 무료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여 신청은 시 교육청 사이트나 뉴욕시 공립도서관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퀸즈와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의 공립도서관에 무선 인터넷 장치 5,000대를 구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엘카운에서 또 한 명의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경찰의 폭력 종식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리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엘카운시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엘카운시 다운타운에는 수백 명이 모여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팻말을 든 채 도로를 점거해 경찰과 대치 상태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위대는 이번 사건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연방 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우간다 출신의 흑인 남성 알프레도 올랑고는 엘카운시에서 경관 2명이 검문하는 도중 총 쏘는 신용을 하다 사살됐으며 이후 조사 결과 당시 올랑고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고객들을 위한 주류 음료 제공이 합법화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주류 라이센스 없이도 고객들을 위해 맥주나 와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AB 1322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되는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영업시간 중 손님 1명당 최대 12온스의 맥주나 6온스의 와인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주류 제공을 하는 업소들은 미용 관련 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상당수의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고객들에 대한 주류 제공을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미성년자 고객의 음주나 과음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리포트입니다. 야구장에서 처음 솜사탕을 맛본 3살 여자 어린이, 또 자신의 그림자에 놀란 아기, 베이컨에 만족한 아기가 있는가 하면 레몬 맛에 놀라기도 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경기장. 그런데 선수들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양손에 파란 솜사탕을 쥐고 입 주변은 파랗게 물든 3살 배기 비어트릭스. 태어나 처음 맛본 솜사탕이 어찌나 맛있는지 온몸으로 전율을 합니다. Because I was being
silly with my cotton candy. And I was eating it all. 단 몇 초 안에 여러 감정을 표현해낸 비어트릭스의 솜사탕 신고식은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고 솜사탕 소녀란 별명과 함께 일약 대스타로 떠올랐습니다. The world is calling her Cotton Candy Girl now. And then you wake up the next morning and the whole world is talking about it. 방송사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패러디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베이컨을 입에 문 2살 배기 에스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맛을 음미하더니 연신 베이컨을 외쳐대며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한 아기들의 가슴 뭉클한 순간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희귀병 때문에 단 한 번도 선명한 세상을 본 적이 없었던 아기 리오가 특수 제작한 안경을 만난 날 잠시 혼란스러워하더니 태어나 처음으로 보는 또렷한 엄마의 얼굴에 활짝 웃어 보입니다. 아기와 동물들의 첫 만남도 빼놓을 수 없는 신기한 경험 중 하나. 개를 보고 흥분한 아기는 마치 설교라도 하듯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열변을 토하고 고양이와의 첫 만남이 너무 즐거운 아기는 웃음에 그칠 줄 모릅니다. 물론 생애 첫 경험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도 계속 따라붙는 그림자에 분을 삭히지 못하는가 하면 처음 가본 세차장에서 재미와 공포를 동시에 접한 아기는 웃을까 울까 망설이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캠든 카운티에서 올해 두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 지역 거주 65살 남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로 확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캠든 카운티에서는 지난 7월 뉴저지 첫 웨스트나일 감염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발열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전형적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주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감면액이 체크로 발송됩니다. 올해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해 스타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로 65살 미만, 연소득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65살 이상의 경우 연소득이 8만 1,9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에서 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유흥업소에서 바텐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한인 주정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백구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쯤 퀸즈 플러싱 164가 유흥업소에서 용의자는 스탠드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지 않고 추가로 술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미 소비자연맹이 뉴욕 퀸즈 등 전국 10개 대도시 지역에서 올스테이트, 파머스, 게이코, 스테이트 팜 등 대형 보험사 5곳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료를 조사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른 2명을 가상 운전자로 책임보험 보험료를 뽑은 결과 사고나 법규 위반 기록이 전혀 없는 중산층 운전자의 보험료가 최근 12개월 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고소득 운전자 보험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이 끼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